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며칠간 쉬었는데요.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가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추세로 인해 일시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도 가동이 일시 중지되게 되었는데요. 황프강을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쪽 지역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봉쇄가 됩니다. 이 중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가 위치한 곳은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3월 28일 오늘부터 4일간 임시 조업 중단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차량 생산 및 인도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이제 막 오픈을 하는 시점에서 기가 상하이는 테슬라의 메인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중국은 물론 유럽 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 테슬라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는 1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에 모두 영향을 끼칠 예정입니다. 3월 말에 생산될 예정이었던 차량은 원래부터 3월 내에 인도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생산뿐만 아니라 출고 작업조차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인도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3월 16일과 17일에도 이틀간 봉쇄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3월에 1만 대가 넘는 인도량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생산량인데요. 이번 3월 말에 생산된 차량은 빠르면 4월이나 늦어도 5월에는 고객에게 인도되어야 할 차량이기 때문에 4일치만큼 생산이 중단된다면 다음 분기, 나아가서는 2022년 전체의 인도량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가 상하이는 3월 말 기준으로 평균 2,400에서 2,500대 사이의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4일간 중단되게 되므로 총 생산량에서 약 1만 대의 차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에 이틀간의 봉쇄 조치까지 포함한다면 3월에만 총 1만 5천 대가량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전체에 걸쳐 이어질 피해를 계산해보자면 우선 1분기 인도량은 시장 예측치인 31만 2천 대보다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 많은 수치를 예상했었지만 이번 봉쇄 조치로 인해 시장 예측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인도량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가 상하이의 2022년 전체 인도량 예상치는 90만 대 정도를 예상했었지만 그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상하이에서 추가적인 봉쇄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대에서 많게는 5만 대 이상까지 인도량이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다만 상하이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체 생산량 60만 대 대비 50만 대 정도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던 프리먼트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해서 전체 인도량에 심각한 수준의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한다 해도 2022년 전체의 인도량은 155만 대에서 160만 대 정도 수준에서 150에서 155만 대 수준으로 한 단계 기대량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2022년 인도량은 14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기대치보다는 높은 인도량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고객 인도가 시작된 기가 베를린과 4월 초부터 배송이 시작될 기가 텍사스는 두 공장 모두 5월 말까지 월 4천에서 5천 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까지 총 1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인도량 예상치로 인해 실적 역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최대 예상치였던 160만 대 기준으로 테슬라가 입게 될 타격을 최대한으로 계산해서 150만 대까지 인도량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 실적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산은 테슬라의 기존 실적치의 평균에 최근 추세에 따른 약간의 보정치만 대입해서 계산한 숫자로 저는 늘 이 방식으로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고 실제로도 높은 적중률을 보여왔습니다. 네, 우선 160만 대 기준으로 인도량을 추측했을 때 올해 말 예상되는 EPS는 $11.96 정도였는데요. 만약 인도량이
최대한으로 줄어서 10만 대만큼 줄어들게 된다면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수량 감소로 인한 그로스 마진과 영업 마진의 감소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말 기준 EPS도 11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 배수 비율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에는 약 62달러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입게 될 손실을 최대한으로 가정했을 때의 숫자이고요. 또한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연말 기준 EPS는 10달러대 중반으로 여전히 낮아진 기대치보다도 시장 예측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공포에 과도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온 숫자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하이의 봉쇄 조치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되겠고요. 만약 추가적인 봉쇄 조치가 없다면 결국 이번 사태 역시 수일간의 생산량 손실에 불과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테슬라의 실적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번 봉쇄 조치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게 된다면 얼마 전 할인 찬스를 놓치셨던 분들에게는 천우신조의 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적인 투자자들의 시야는 대단히 단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도 과도하게 반응을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본질적인 기업 가치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바로 그러한 혼란의 틈 사이에서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장기적인 2025년 정도의 테슬라의 앞날을 살펴보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